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선진국으로 비상, 저는 선진국이라는 말도 못마땅해요. 그게 돈만 많으면 선진국입니까? 그래서 저는 선진국 앞에 경제 선진국 정도로 하는 게 정확한 용어일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지금 세계적으로 선진국 하면 GNP, GDP가 높으면 선진국이라고 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아무튼 한국이 이 경제 선진국, 한국은 원래부터 문화 선진국이었어요. 조선시대 내내. 자, 여러분들, 이 선진국으로 비상하려면 일단 국민의 의식이 좀 격상돼야 되고, 이와 아울러서 이 경제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정착돼야 되는데, 한국은 참 지정학적으로나 또는 역사적으로나 그런 점에서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선진국을 지향하고 선진국이 되기를 바란다면 보수건 진보건 가리지 않고 양자의 적폐가 함께 청산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수의 적폐는 박근혜 탄핵으로 나름 해소됐어요. 그런데 진보, 이른바 민주 세력의 적폐는 난데없이 출연한 엽기적 인물 이재명의 부상으로 오히려 더 쌓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재명 세력은 골문 상처 속에 맹독까지 품은 사상 최악의 정치 저질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이재명을 필두로 정진상, 김용, 이화영, 김성태, 안보수, 김현지, 배소연, 이해찬, 이 사람들을 비롯한 이 구성원들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진보 사칭 적폐 집단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과거 민주 세력이 어쩐 일로 이런 듣보잡들에게 이 인질로 잡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집단을 정리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정신이고, 이 과업을 해낼 수 있는 세력은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라고 봤습니다. 왜냐? 윤석열, 한동훈 세력은 과거 보수의 적폐도 해소했어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보수의 적폐도 해소했고, 그러니까 진보의 적폐도 해소할 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정치는 진영의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치를 취향으로 해서 더욱 안 되죠. 정치는 우선 급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는 세력에게 힘을 모아주는 작업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지하거나 성원을 보내야 될 정치 집단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국힘을 지지해? 그럼 어떻게 민주를 지지해?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 볼 때 이렇게 진영 논리에 빠졌고 역사의 동향을 읽어내지 못하고 고정적으로 지지 세력을 등식처럼 형성하는 이 빠들이 대세를 형성한 나라들, 이런 나라는 어김없이 망조가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차 대전 후에 히틀러를 열광적으로 추종했던 독일, 일본 군국주의를 열광적으로 추종했던 일본, 태평양 전쟁 때 일본, 여러분 태평양 전쟁 때 그 태평양 전쟁에서 그 일본 해군 사령관 누구예요? 야마모토라고 알죠? 걔한테 여대생들이 그냥 빤스 봉투에다 넣어서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바로 1960, 70년대 문화 대혁명 시기 마오를 맹목적으로 숭배했던 이 홍위병의 중국. 얼마나 그런 역사적 과오 때문에 수많은 인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죽어갔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족바나 개딸들은 절대 그 나치에 추종했던 독일의 아저씨보다 나을 게 없어요. 왜?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기준을 달리해야죠. 문화 대혁명 시기의 홍위병들보다 나을 게 있어요?
야마모토한테 빤스보레는 일본 여대생, 군국주의 때의 여대생들하고 오늘의 족바나 개딸들이 난 게 있어? 지금 오늘날의 족바와 개딸들은 무언가를 크게 착각하고 있거나 망상에 젖어 있습니다. 이들이 대세를 얻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남미의 중후진국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족바와 개딸들을 퇴치하고 이들을 교화해야 할 역사적, 사회적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딸과 족바, 족바와 개딸을 퇴치하고 이들을 교화하는 일이야말로 이 시대의 시대적 명분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재명이 대선에서 패하고 자기가 깜빵 갈 것이 두려우니까 송영길에게 돈 잔뜩 주고 송영길을 서울시로 보내고 계양구를 차지해가지고 출마를 했죠. 그때 그야말로 계양구에서 좀 표를 더 얻기 위해서 뜬금없이 이재명이 내세웠던 게 김포공항 철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이재명은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의 민주 세력이었던 민주당까지 지금 분열,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과연 민주당은 제대로 된 정당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기껏해야 내년 총선에서 이낙연을 중심으로 호남 자민련 정도나 되지 않을지. 이렇게 될 경우 호남 자민련이 된 민주당, JP 같은 인물도 없는 이낙연이는 김종필에 비하면 반도 안 되는 인물이에요. 이렇게 될 경우 모두가 불행해집니다. 건전한 2개 이상의 정당이 있어야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빌빌거리다가 거의 자폭 수준으로 망해버리면 국힘당 이놈들도 분명히 거만해지고 오만해져가지고 옛날 한나라당 버릇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압승할 필요도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저 가까스로 과반 정도의 의석을 차지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정부 여당과 국정을 함께 논의하면서 견제할 건 견제하고 협의할 건 협의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야당이 이렇게 헌정사상 최저질 비리 범죄 집단으로 구성된 경우는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성남시장 하면서 그 얍삽한 성남시청 앞에 잔디밭에다가 이 텐트 쳐놓고 어린이들 와서 야영하라고 하고 또는 성남시에 있는 무슨 공지에다가 개 놀이터 만들고 이런 짓거리들 그야말로 극빈자를 위한답시고 이재명에는 억강부약, 요즘 억강부약이란 말 안 하는데 할 수가 없지. 이재명이 입만 뻥긋하면 대동사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모두가 박근혜를 비판하는 것이 아주 자유스러워졌을 때 핸드바이크 하나 가지고 길거리 누우면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이재명이 같아가지고 그게 기회주의자이지 그게 무슨 저항주의자입니까? 모두가 전두환을 욕하고 전두환은 동네 거지도 다 비판할 수 있는 시기에 갑자기 전두환을 욕하면서 광주에 가가지고 전두환 이 표지석이나 입 갈리는 이러한 이재명을 어떻게 우리가 야당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가 있겠냐 그겁니다. 말 그대로 이재명은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범죄 혐의 외에도 그냥 모순덩어리 인물이에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전두환 칭찬하니까 진짜 칭찬하는 줄 알더라.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두환이 좀 경제는 잘했다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렇게 비판을 하다가 그 부작용이 생기니까 전두환 지가 나중에 또 전두환을 경제는 잘했다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또 모면하기 위해서 칭찬하니까 진짜 칭찬한 줄 알더라. 여러분들 윤석열한테 술 많이 먹는다고
이재명이가 수의 정치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누가 한 거야, 대가죠? 음주하고 음주운전이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윤석열이 검사 정권,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공격하는 게 이재명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검사는 안 되고 변호사는 돼? 그것도 웃기는 말이지. 변호사 하다가 불행해진 정치인 둘 알죠? 노무현과 박원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도 변호사 출신인데 보통 변호사가 아니에요. 이재명은 검사를 사칭한 변호사야. 검사 사칭한 자기 주제에 검사 독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이재명이 툭하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이 부실하다고 하는데 남의 여자 박사 논문 부실하다고 비판한 저는 석사 논문을 전부 다 베꼈잖아. 말이 돼? 여러분들, 단군 이래 최대의 지적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은 단군 이래의 최대의 비리 삐까리였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1987년 이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이른바 민주화를 달성했습니다.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으로 이 집권자가 바뀌었고 지금은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말을 무슨 삼권의 권한이 똑같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말이 삼권 분립이지 그 나라의 80 내지 90%는 이 대통령 세력이 움직여 가요. 자, 그런데 노태우에서부터 시작한 이 87년 체제, 김영삼, 김대중을 겪으면서 그나마 전례 없이 이 새로운 민주화의 시대가 전개됐고 노무현도 나름 노력은 했지만 그의 이중성과 그의 그 무책임함 그리고 그의 투신 자살로 인해서 심각한 새로운 적폐들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 정보 정치가 보수의 구적폐였다면 이명박 박근혜의 정치는 비리 정치, 무책임 정치, 저개발된 정치, 이건 보수의 신적폐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김영삼, 김대중 이 나름대로 87 체제의 고착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러한 두 전직 대통령의 노력은 노무현 말기 때부터 이상해졌고 문재인 때는 새로운 신적폐를 만들어갔습니다. 이 새로 만들어진 진보 참칭하는 세력의 신적폐를 온몸으로 극하고 있는 두 사람이 조국과 이재명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보수는 민주화를 실천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부족했고 진보는 노무현 죽음 이후로, 진보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편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화를 사익화했고 자기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비리와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이것을 은폐까지 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 신적폐를 양산했어요. 여러분들 5.18 유공자 명단에 당시 13세였던 임수경, 14세였던 김정수, 얘들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대관절? 이런 게 신적폐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수의 신적폐와 진보의 신적폐가 청산돼야 되는데 보수의 신적폐는 윤석열, 한동훈이 해소시켰어요.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이제 진보의 신적폐가 청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조국과 이재명은 이거 신적폐의 첨단에 있는 양심불량, 내로남불,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87 지나간 시대의 이 체제가 일단 완결되어야지 새로운 시대를 열 수가 있고,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이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자격과 힘이 있는 세력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분간 이들이 엄정히 국정을 상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일만이 87 체제를 종결하고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시대적 방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